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생각하기에 CAD에서 선을 그리는 것만큼 중요한 명령어 3개를 배워볼 건데요. 제목에 적힌 것처럼 offset, offset이라고 하는 명령어랑 그 다음에 trim, extend 이렇게 3개를 배워볼게요. 자, 일단 처음에 이 offset, trim, extend 3가지 하기 전에 지난주에 제가 단축키 설정하는 법 알려드렸잖아요. 거기서 빼먹은 게 있는데 뭐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단축키를 설정하시면 그 단축키가 적용이 되게 하려면 프로그램을 껐다가 다시 켜셔야 돼요. 근데 귀찮잖아요. 그래서 프로그램을 다시 껐다 켜기 귀찮으니까 프로그램이 켜져 있는 상태에서 재시동을 거는 방법이 있어요. 재시동을 거는 방법. 그 명령어가 여기 나와 있는 이 명령어인데요. 이걸 이제 풀어서 해석을 해보면 re가 이제 다시라는 뜻이잖아요. re. 그 다음에 init. init은 여기 보이는 것처럼 initialization. 그래서 초기화한다. 다시 초기화하겠다. 이런 거에 약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re-init 이렇게 입력하시면 이런 게 뜰 건데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업데이트 하신 게 pgp 파일이잖아요. pgp. 요거를 꼭 체크를 하시고 OK를 누르시면 네, 그 메모장에 이제 컨트롤 S로 저장을 했던 새로운 단축키가 바로 적용되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한 번씩 꼭 해보시고요. 자, offset부터 해볼게요. offset. 자, offset이라는 명령어는 이제 굳이 한국어로 번역을 하자면 간격 띄우기라고 번역을 하는데요. 간격 띄우기. 이게 이제 왜 필요하냐면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볼게요. 자, 여러분들이 선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약간 기울어져 있죠. 수직 수평이 아니라. 근데 이제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 뭐 제품 디자인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재료의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실체화 시키잖아요. 만들기 시작하는데 그 재료의 두께를 표현하려면 지금처럼 단선이 아니라 복수선이 돼야겠죠. 두 개의 선이 있어야 한쪽 선은 예를 들면 바깥쪽, 한쪽 선은 안쪽 이렇게 표현이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표현이 된다고 치면 그쵸? 근데 제작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두께를 입력하는 게 중요할 거 아니에요. 재료의 두께라는 게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축으로 가정을 했을 때 뭐 벽체 두께 200mm의 어떤 벽을 나는 설계를 하고 싶다. 실제로 시공이 됐을 때 그 정도 두께로 지어졌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 200이란 수치가 이제 머릿속에 있어서 여기서부터 카피 명령을 사용해서 200을 입력하시면 일단은 이 방향, 그러니까 수직 수평 방향으로 200을 옮겨봐야 그 두께가 200이 되지는 않겠죠, 그쵸? 얘가 여기서부터 위치를 봤을 때 여기서부터 그쵸? 여기까지의 거리가 200인 거잖아요. 그래서 수직선을 그어보면 요게 수직선이 되겠죠. 얘의 거리는 실제로 시각적으로 표현을 그냥 해볼까요? 예, 여기 나오죠? 191.6인데 대략적으로 여기 메저먼트에 192. 그래서 우리가 200의 간격으로 띄워야 되는데 정확한 벽체 두께를 200으로 줘야 되는데 두께라고 하는 게 여기도 직각, 여기도 직각이 되었을 때 이 수직의 거리가 벽체의 두께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복사를 해가지고 띄우기를 하시면 정확한 수치가 나오지 않는다. 그리고 건축은 그 굉장히 큰 스케일을 줄여가지고 도면화 시키기 때문에 이제 뭐 스케일이 100분의 1, 200분의 1, 300분의 1 요 정도로 커지잖아요. 그러면 얘가 이제 9mm 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해도 300배가 됐을 때는 어마어마하게 실제로는 큰 차이가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도면을 그리실 수는 없다. 정확하게 직각 방향으로 항상 두께 계산, 간격 띄우기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해주는 명령어가 offset이에요. offset. 자, 그래서 offset을 너무너무 많이 사용해서 저는 이걸 이제 5로 바꿔놨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왼손에 좀 빠르게 가기 위해서 뭐 1, 2, 3, 4번 숫자 키를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대로 단축키를 바꿔서 설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뭐라고 나오냐면 specify offset distance 이렇게 나오죠. 네, distance. 그래서 그냥 최초에 몇 간격 띄우기를 할지 실제적인 수치를 입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100만큼 띄우자, 200만큼 띄우자, 뭐 두께를 200으로 하자 이런 말을 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200만큼의 두께를 가지는 벽을 그리고 싶다라고 하시면 200이라는 숫자를 먼저 입력하고 그 다음에 엔터 스페이스바 눌러주시면 이 수치가 지금 인풋이 들어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결정해야 될 게 하나가 더 있는데 자, 이 선이 지금 바깥쪽이 될지 안쪽이 될지 예를 들면 그걸 결정해야겠죠. 다시 말해서 얘가 왼쪽으로 간격을 띄우기를 할지 오른쪽으로 간격을 띄우기를 할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것을 먼저 간격 띄우기를 할 건지 선택을 하시고 항상 읽어보십시오. 외우지 마시고 자, select object to offset offset을 할 오브젝트를 선택해라. 그래서 얘를 선택하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엔터 칠 필요 없습니다. 선택하면 자연스럽게 미리 보기로 간격 띄우기의 가상의 선이 그려질 건데 내 마우스의 커서 위치가 어느 방향인가에 따라서 그 방향으로 미리 보기가 바뀌는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띄울 거다라고 하면 이쪽 편으로 마우스를 위치시킨 다음에 왼쪽 클릭. 그럼 명령이 그냥 자동적으로 그 단기 명령은 종료가 되는데 명령을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상황으로 지금 된 거거든요. 연속 명령이 가능하게. 그래서 간격 띄우기를 한 번 더 한다 그러면 선택을 이제 개체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할 수 있는 거죠. 얘를 선택해서 또 200 띄우고 얘를 선택해서 200 띄우고 다시 원래 개체 선택해서 반대쪽으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복사보다도 훨씬 빠르게 뭔가를 지속적으로 쭉 복사를 해 나갈 수도 있는 기능이고요. 그리고 복사에서는 정확한 직교 방향의 거리를 구하기가 어렵지만 간격 띄우기는 항상 수직인 방향으로 간격을 띄워준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 그 선 그리기 했을 때 우리 라인 그릴 때 건축에서는 라인이라는 명령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항상 폴리라인을 사용해요.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폴리라인을 사용하는 이유 자체도 옵셋이랑 큰 연관이 있어요. 자, 다시 말해. 자, 라인으로 한번 그려볼게요. 라인으로 그려서 우리 벽체가 꺾인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꺾여 있겠죠. 그쵸? 우리가 뭐 직교의 어떤 건물의 일부를 내가 그렸다 라고 하면 자, 라인으로 그린 경우에 이 개체와 이 개체가 별개이기 때문에 옵셋을 하게 되면은 자, 옵셋 200 또 간격을 입력해 주셔도 되고 지금 여기 아래쪽 창에 보시면 직전에 내가 입력했던 수치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간격 띄우기 200을 한번 했다라고 하시면 그냥 옵셋 엔터만 치면 그 직전에 입력했던 수치 200이 그대로 입력되는 겁니다. 그 수치를 항상 다시 입력할 필요는 없다. 똑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어쨌든 200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자, 안쪽으로 벽체 두께를 띄우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개체가 각각이니까 얘도 간격 띄우기 하고 얘도 간격 띄우기 하고 자, 바깥쪽으로 했을 경우에는 요렇게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벽체를 기준으로 봤을 때 안쪽이 돼도 뭔가 이렇게 가로막고 있는 선이 하나씩 만들어지고 벽체는 쭉 이어져야 되는데 선이 하나 만들어지고 바깥쪽으로 주는 경우에는 벽이 터져버리는 일이 발생을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제 다 수정을 해 주셔야 되는데 나중에 이건 나중에 한번 배워볼게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다시 한번 하기가 귀찮잖아요. 그래서 폴리라인으로 그리면 하나의 개체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옵셋 자체도
한 번에 된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그리고 넘어가겠죠. 자, 옵셋 엔터. 이렇게 깔끔하게 간격 띄우기 된 걸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이 조인 기능은 제가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자, 라인으로 만약에 그렸다라고 했을 때 라인으로 그리고 그려서 연결을 시켜 놓는다고 할지라도 실제로 완료를 시켜보면 각각의 개체로 인식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라인을 잘못 그렸다라고 해서 지우고 폴리 라인으로 다시 그릴 필요 없이 폴리 라인화 하고 싶다라고 하면 조인 엔터, 둘 다 선택 엔터, 이렇게 하면 합쳐져요. 또는 자, 두 개 다 선택을 먼저 하고 이렇게 선택을 하든 뭐 드래그를 해서 선택을 하든 그 다음에 조인을 눌러도 합쳐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라인을 조인하면 폴리 라인이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 뒤쪽에 나와 있는 explode라고 하는 기능은 explode, 조인이랑 정반대의 기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하나로 합쳐진 선을 다중의 선으로 쪼개버리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얘뿐만이 아니라 지금 얘가 전부 폴리 라인들이었죠, 그쵸? 그래서 explode를 입력했을 때 전체를 다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면 다 각각의 개체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그쵸? 여러분이 폭파시키고 싶은, explode 하고 싶은 개체만 선택해가지고 explode 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고요. 만약에 뭐 실제로 이제 모형을 이렇게 제작할 수는 없겠지만 선이 겹쳐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 요 별 모양의 개체가 전부 합쳐진 폴리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얘를 explode를 시키면 다 각각의 개체로 이렇게 쪼개지겠죠. 됐죠? 그래서 요거의 차이점은 그냥 반대 관계다, 반대의 기능을 하는 관계다 라고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trim이랑 extend는 묶음으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묶어서 생각을 하세요. 항상 뭐 같이 다니는 건 아닌데 약간 뭐 반대의 기능이라고 봐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trim은 우리가 이제 나뭇가지 같은 거 전지 작업할 때 잘라낼 때 트림 한다, 트리밍 한다. 그리고 우리 뭐 면도 할 때도 마찬가지고 그 수염 깎을 때도 마찬가지고 트리머로 트림한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깎아내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썰어낸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얘는 자르는 명령. 그리고 extend는 짧은 걸 더 길게 확장시키는 명령,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요게 2020년인가 22년 버전부터 모드가 추가가 됐는데, 모드가 두 가지로 됐어요. 원래는 기본 모드가 스탠다드 모드밖에 없었는데 여기에서 추가가 된 게 퀵 모드가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는 그 기본 설정 자체가 지금 퀵 모드로 되어 있을 텐데,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입맛에 맞는 모드로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트림부터 한번 해볼게요. 그냥 뭐 임의로 여러 개의 선을 그어 놓고,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요 바깥쪽 요 선의 왼쪽에 있는 얘네들을 다 잘라내고 싶어요. 선이 너무 길게 됐어. 여기에 벽에 딱, 이 선에 딱 부딪히는 곳에서 선을 종료시키고 싶어요. 그러면 사실 이 선을 클릭해서 끝점을 잡아서 쭉 드래그를 해서 교차점으로 이동, 그쵸? 잡아서 교차점으로 이동,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해도 되는데 너무 귀찮잖아요, 정교한 작업을 요구하니까. 그래서 트림을 하는 게 편하다. 자, 트림을 입력해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select object 이렇게 나오고, select object 그리고 or
대괄호에 모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모드를 일단 들어가 볼게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퀵 모드로 되어 있는데 저는 스탠다드로 바꿔놨거든요. 자, 그래서 퀵 모드를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들이 지금 쓰고 계시는 모드일 겁니다. 자, 퀵 모드 다시 한번 클릭 안 하고 가까이 가볼게요. 퀵 모드로 바꿨으니까. 자, 우리가 자르고자 했던 개체가 뭐였죠? 얘였죠, 얘. 그렇죠? 가까이 가니까 어떻게 되죠? 흐릿하게 변경되면서 정사각형 오른쪽 위에 X라고 표시된 거 보이시나요? 사라질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그냥 왼쪽 클릭을 해보면 클릭, 클릭, 클릭. 여러분들이 자르고 싶은 그 어떤 쪽에 가서 잘라도 여기 가볼게요. 클릭, 클릭. 잘립니다. 그쵸? 잘려요. 자, 그러면 퀵 모드가 항상 편리한 모드는 맞아요. 그럼 도대체 스탠다드 모드는 어떤 방식으로 작동이 되는 거고 왜 남아있느냐를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면, 다시 전 단계로 돌려볼게요. 트림 모드의 스탠다드로 한번 가볼게요. 자, 스탠다드 모드. 자, 스탠다드 모드로 변경하고 다시 트림을 실행시켜보면 아까 전에 봤던 select object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개체들을 선택해라,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스탠다드 모드에서는 어떤 구분이 되어 있냐면, 내가 자르고자 하는 자를 개체랑 그 개체를 자를 칼날 또는 가위 개체를 따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요. 좀 말이 어렵죠. 자, 무슨 말이냐, 이렇게 십자선이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자, 얘가 굉장히 날카로운 칼날이에요. 얘는 국수면 같은 거예요. 똑같이 생겼지만, 그러면 칼날이 국수면을 자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칼날에 의해서 이쪽 또는 이쪽 편이 잘려 나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를 따로따로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데, 무엇을 먼저 선택을 하느냐, 항상 칼날부터 선택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선택했죠? 그러면 엔터 입력을 시켜줘야겠죠. 구분을 해야 되니까. 그 다음 뭐라고 나오냐, 자를 개체 선택이니까 어디를 자를 거냐, 똑같죠. 이건 퀵 모드랑 여기 또는 여기. 그래서 퀵 모드라는 게 별게 아니고, 원래 스탠다드 모드에서 트림 뒤쪽에 보시면 select all 이라고 되어 있는 어떤 힌트 같은 게 있었죠. 그래서 트림에서 전체를 다 선택하면 전체가 다 칼날이 되겠죠. 그리고 마우스를 가까이 가져다 보면 얘가 퀵 모드랑 똑같이 작동을 해요. 그쵸? 무슨 말이냐면, 전체가 다 칼날인데 전체가 다 잘리는 개체이기도 한 거예요. 칼날이 너무 잘 들어서 칼이 칼끼리도 막 자르는 거야. 다 선택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모든 개체가 서로가 서로를 자를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게 퀵 모드입니다. 근데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할 필요 없이 퀵 모드를 설정하면 바로바로 할 수 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스탠다드 모드를 남겨놨냐, 퀵 모드가 훨씬 더 편한데, 그 스탠다드 모드는 여러분들이 칼날을 선별적으로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퀵 모드에서는 예를 들면, 자, 스탠다드 모드를 기준으로 요 바깥쪽에 있는 사각형 테두리만 남겨놓고, 테두리를 기준으로 안쪽에 있는 요 개체를 다 잘라야 된다고 가정을 하면, 요렇게, 자, 트림 스탠다드 모드 기준입니다. 얘가 칼날이 되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엔터. 자르고자 하는 거 어떤 걸 선택해도 이것들이 칼날이기 때문에 그 안쪽에 있는 얘네들을 드래그하면 그냥 드래그해서 선택할 수 있겠죠. 세 개 동시에 선택이죠. 요 안쪽만 쏙 잘려 나간단 말이에요. 근데 퀵 모드 같은 경우에는 이 개체를 자르려면 클릭을 몇 번 해야 되죠? 7번 하거나, 아니면 이렇게 지금 이렇게 가는 선 보이시죠? 선? 이게 이제 펜스라고 했던 기능인데 울타리를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울타리 하나 둘 뭐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에 걸리는 애들을 선택되게 하거나 이 방식으로 이제 해야 되는 건데 단축키를 굉장히 잘 쓰고 손이 빠르다는 가정하에 조금 더 정교하게 커팅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스탠다드가 오히려 더 정교해요. 내가 원하는 것만 탁탁 선택해가지고 원하는 위치만 클릭하면 걔만 잘리니까. 근데 퀵 모드는 이제 직관적으로 자를 것이 눈에 보이지만 개체 하나하나가 전부 서로가 서로를 칼날로 인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 안쪽에 있는 긴 선 자체를 한 번에 자르는 건 불가능하다. 얘도 칼날로 인식하고 있으니까. 얘도 자르고 얘도 잘라야 된다. 차이점만 아시면 됩니다. 차이점만. 되겠죠? 자, 요게 이제 트림의 기능이었고, 자, 그 다음에 익스텐드 가볼게요. 익스텐드. 자, 얘도 마찬가지로 퀵 모드랑 스탠다드 모드가 있는데,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가정을 했을 때, 자, 익스텐드 엔터 치고 마찬가지로 모드 들어가 보면 얘도 퀵 스탠다드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기본 설정이 퀵으로 바뀌어 있죠. 아까 전에 설정을 했던 대로. 자, 그러면 퀵으로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목적지예요. 가고자 하는 방향에 가까운 쪽만 클릭하면 돼요. 왜 가까운 쪽이라고 하냐면, 자, 이렇게 두 개가 있을 수 있잖아요. 이 선을 기준으로 얘는 여기에도 붙을 수 있고 여기에도 붙을 수 있죠. 근데 나는 여기에만 붙이고 싶다. 그러면 익스텐드 가까운 쪽을 클릭, 가까운 쪽을 클릭, 가까운 쪽을 클릭, 이렇게 가면 된다고요. 자, 얘도 스탠다드 모드가 있겠죠. 똑같이 스탠다드 모드를 가보면 얘는 가고자 하는, 자, 목적 개체, 가고자 하는 방향을 먼저 선택, 가고자 하는, 내가 어디로 가고 싶냐를 먼저 선택하고요. 그리고 엔터 치고 길게 늘어뜨리고 싶은 개체의 그쪽 방향을 선택하시면 돼요. 근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이 개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시켰잖아요. 그래서 얘를 기준으로 중심이 있겠죠. 중심의 반대쪽을 선택하면 그냥 명령 자체가 먹질 않아요. 이쪽 방향으로만 여기에 붙으니까. 그쵸? 얘는 명령이 아예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얘도 스탠다드가 반대쪽은 아예 명령을 인식시켜 주지 않기 때문에 실수 없이 조금 더 정확하게 모델링을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목적 개체를 먼저 선택하고 엔터 치고 그 다음에 갈 개체를 클릭해야 되는, 그 선택 엔터의 과정이 한 번 더 들어가 있다. 이렇게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손이 빨라지면 스탠다드를 쓰는 걸 추천드리고요. 또 퀵에 익숙하다 보면 뭐 실수 없이 정확하게 하시는 분도 많긴 한데, 어쨌든 이 도면이라고 하는 게 지금 우리는 단선으로 몇 개만 그리고 있지만 엄청나게 복잡한 도면을 나중에 그리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선들이 되게 많이 교차되어 있고 중첩되어 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클릭을 하는 게 사실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느 곳에서 잘리겠다, 어느 곳까지 가겠다라고 하는 개체를 정확하게 입력을 시켜주는 게 조금 더 안전한 방법이긴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판단해가지고 원하시는 대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됐죠? 자, 그 다음에 줌 익스텐츠는 제가 지난번에 마우스 휠을 더블 클릭하면 전체 그림이 다 들어오게 뭔가가 선택된다, 그러니까 뷰가 잡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요 기능의 이름 자체가 줌에, 그러니까 확대 축소하는 줌 중에서 익스텐츠라고 하는 기능입니다. 그래서 줌을 입력을 해보면, GOON 입력해보면, 자, 지금 우리가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줌이었죠. 그래서 기본 세팅이 리얼타임으로 되어 있어요. 리얼타임, 실시간으로 줌이
됐다가 빠졌다가 요 기능이 지금 되어 있고, 자 아래쪽에 옵션들을 보시면 All, Center, Dynamic, Extend, Previous, Scale, Window, Object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많이 사용하는 기능들이지만 사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제 생각에 Extend랑 그 다음에 뭐 윈도우 조금 더 하면 오브젝트 정도?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줌 익스텐트는 내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뭔가 그림을 그렸어요. 뭐 실수든 뭐든 여기도 그림을 그렸는데 여기에 그림이 있는지 모르고 여기서만 막 작업을 하다가 아까 전에 그렸던 그림이 어딨지? 라고 했을 때 방향을 찾아가기가 힘들다 라고 하시면 줌 G 엔터, E 엔터 이렇게 치면은 전체가 나오니까 여기 있는 걸 찾아갈 수 있겠죠. 그쵸? 그래서 단축키를 나중에 이제 세팅을 하실 때 뭐 저 같은 경우는 지금 G2를 합쳐서 줌 익스텐트로 지금 만들어 놨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셔도 괜찮다. 그러니까 엔터 치기 귀찮을 때는. 자, 그 다음에 G 윈도우라고 하는 거는 윈도우 창 있잖아요. 우리 윈도우 창. 윈도우 창을 이렇게 그려서 그 창만 확대해서 보고 싶을 때 사용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창으로 확대하고 다시 돌아가고, 창으로 확대하고 돌아가고,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할 수도 있겠죠. 뭐 마우스 휠로 왔다 갔다 해도 되지만.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브젝트는 우리 어떤 개체를 이렇게 선택을 하면 그 엔티티라고 하는 연결이 되어 있는 개체 있잖아요. 그 개체를 중심으로 확대가 된다. 이렇게 정도만 아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됐죠? 자, 그러면 예제를 몇 개 같이 해보고 익혀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한번 그려볼게요. 요거 첫 번째 예제. 자, 첫 번째 예제를 그릴 때 여러분들이 이제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본격적으로 건축 도면을 그리는 방법을 좀 연습하고 넘어가는, 그러니까 시작하는 단계가 될 텐데요. 지금 치수의 기준을 보시면 중심선을 기준으로 치수가 마련이 되어 있죠. 중심선은 이제 그릴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라인 타입, 라인의 종류를 변경하는 방법을 아직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중심선을 그릴 필요는 없지만 우리가 기준이 되는 가선으로 활용을 해야지 얘를 그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수치가 이렇게밖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쵸?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계속 배웠다시피 벽체를 어디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디까지 쭉 뭐 돌려서 길이를 찾아내서 요렇게 그려나가는 요 과정을 지금 막 계속 했었잖아요. 그쵸? 이렇게 하면은 모든 방향의 이 바깥쪽 안쪽 치수를 여러분들이 다 계산하면서 그려 나가야 되니까 너무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그릴 때 기준이 되는 기준선들을 중심선을 먼저 잡아 놓고, 자 여기 아래쪽 중심선을 기준으로 한번 얘를 잡아 볼게요. 가선이니까 나중에 지우면 되잖아요. 그쵸? 자 그 다음에 위쪽까지의 거리가 얼마로 되어 있죠? 1800으로 되어 있죠. 그래서 이 경우에 여러분들이 예전에는 카피 선 엔터 여기 베이스 포인트 입력하시고 위로 가서 1800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이제 너무 번거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배운 기능 뭐죠? 옵셋이라는 아주 편하고 즐거운 기능을 배웠죠. 그래서 옵셋 1800 갈 거란 말이에요. 뭐가? 얘가 어디로? 위로. 그리고 끝나면 엔터. 자 마찬가지로 세로선도 있었죠. 자 세로선의 가로 길이는 얼마죠? 2400이네요. 옵셋 2400. 넘버 패드를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게 될 겁니다. 됐죠? 그러면 얘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요 선들이에요. 요 선들. 가운데 선 이해되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뭔가를 그려 나갈 건데 트림 기능을 사용해 가지고 마치 우리가 덩어리를 깎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 나가듯이 조형을 하듯이 그런 식으로 벽체를 만들어 나갈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기준이 되는 위치를 파악을 해보면 자 여기서부터 600만큼 뛴 게
자, 일단 벽체의 두께가 250이네요. 그쵸? 벽체의 두께가 250이니까 자, 옵셋 125를 각각의 선에서부터 다 해놓으면 가장 바깥쪽과 가장 안쪽은 벽체의 실제 두께가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선에 표기되어 있는 위치들을 따라가 본다 이거예요. 600만큼 뭐가? 얘가. 그리고 반대쪽도 마찬가지네요. 자, 위쪽은 225에 900 이렇게 되어 있네요. 저는 이제 그다지 헷갈리지 않기 때문에 많이 써봤으니까 이렇게 하는 건데, 여러분들 헷갈리시면 한 개씩 완성하고 나가시는 게 맞아요. 한 개씩. 그렇게 할까? 그렇게 합시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보기에도 헷갈리잖아요. 그러면 한 개씩 완성시키고 나가자 이거예요. 자, 트림 스탠다드로 되어 있으니까 퀵 모드인 경우에는 이 상태가 되겠죠. 다 선택하는. 그래서 잘라야 될 것들을 자르세요. 아이고, 잘못 잘랐다. 언두 하면 됩니다. 명령어 중간에도 다 먹을 수 있는 먹히는 명령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이런 경우에 이제 저는 좀 귀찮다 이거예요. 얘가 보이시죠? 얘가 이렇게 날아가는 게 맞는데 얘가 남잖아요. 그래서 다시 클릭해서 지워주시거나 얘를 또 트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는 스탠다드 모드를 사용하는 게 편하다. 예. 그러면 이렇게 선택하고 얘를 잘라내버리면 되니까. 그쵸? 얘네가 서로를 자르면 되잖아요. 그쵸? 자, 요 상태가 지금 벽체에 오프닝이 없는 상태. 자, 그리고 옵셋 아까 했듯이 600. 자, 600에 어디가 잘려있죠? 트림. 자, 이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되죠? 그쵸? 가운데 구멍을 뚫어야 된다. 요거가 잘려야 된다라는 뜻이죠. 두 개를 선택하시고 엔터. 자르고. 자, 마찬가지로 이 위쪽에 요 선들, 이 아래쪽에 요 선들이 없어야겠죠. 걔네는 뭘로 잘려야 되죠? 트림. 얘가 요거를 잘라 나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얘가 요거를 잘라 나가야 된다. 예. 지금 제가 키보드 타이핑하는 소리 이렇게 그 지그재그로 착착착 들리시죠? 예. 뭐 선택하고 엔터, 뭐 선택하고 엔터, 이런 식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위에도 225 옵셋, 자, 900 옵셋. 그다음 어떻게 하죠? 똑같이 해볼게요. 트림 얘를 선택하고 요거 잘라 나가고, 마찬가지로 한 번에 해도 돼요. 이렇게 얘네들이 칼날이다. 그럼 뭘 자르면 되죠? 이렇게 두 개 자르고 이렇게 두 개 자르면 되겠죠. 그쵸? 그리고 중심선은 우리가 가선으로 거리를 계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니까 궁극적은 필요 없겠죠. 자, 이렇게 지워버리면 되는데, 자, 여기서 마지막에 항상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될 게 있습니다. 항상 요거 습관적으로 무조건 하셔야 돼요. 벽체를 그릴 때는. 자, 지금 우리가 트림으로 도면을 그렸기 때문에 각각의 선들을 다 따로 그리고 이어 붙이는 방식으로 그린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얘네 선들이 다 찢어져 있을 거예요. 그쵸? 보이시죠? 찢어져 있을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벽체는 하나의 폐곡선으로 닫혀질 수 있도록, 안과 밖이 구분될 수 있도록 얘네들을 조인 시켜 주셔야 돼요. 조인을 다 한꺼번에 선택하셔도 돼요. 이렇게. 그리고 조인 눌러도 됩니다. 이렇게 한 번에 선택이 될 수 있도록. 여기에서 만약에 벽체를 여러분들이 두께를 준다 그러면 얘네가 통으로 두께 주기가 되겠죠. 조인이 되어 있으니까. 습관적으로 그 조인을 반드시 시켜 주십시오.
됐죠? 다음 것도 같이 한번 그려보고 그 다음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적으로 직접 모델링을 하셔야 되는 부분으로 남겨두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수업 시간에 다 같이 해야 됩니다, 이거. 자, 요거 한번 해볼게요. 요게 이제 요거를 그릴 건데, 요거를 그릴 건데 밑에 치수 기준이 나와 있다라고 보고 요거는 치수가 안 나와 있잖아요. 얘로 한번 그려볼게요. 얘. 자, 여러분들이 선만 알았을 때도 그릴 수 있었던 내용이지만 트림이랑 뭐 익스텐드 같은 조금 고급 명령어를 알았을 때 얼마나 편하게 그릴 수 있는지를 한번 테스트 해보는 거예요. 자, 시작 자체를 저는 기준선을 여기로 잡고, 자, 여기서부터 전체 길이가 600, 그리고 네, 40짜리 프레임이 마련되어 있네요. 요것도 같이 설명드리고 가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어려운 명령어는 아닌데, 렉탱글이라고 하는 명령어, 렉탱글,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인데요. 무조건 직교인 직사각형을 그리는 명령어인데, 우리 폴리라인 그릴 때 하나, 둘, 셋 반대쪽으로 넘어갈 때 여기에 정확히 이거랑 같은 길이를 선을 그으려면 오스냅 트래킹이라 그래서 이 위에 마우스를 이렇게 위치시키고 십자선이 하나 만들어졌죠, 그쵸? 그리고 아래로 쭉 내리면 같은 길이만큼 가면 탁 자석으로 붙어요. 뭐 어쨌든 이렇게 클릭하고 C 하면은 닫히잖아요, 이렇게 사각형이. 근데 이렇게 그리기 너무 번거롭잖아요. 그래서 렉탱글 명령은 뭐냐면 직사각형을 그냥 바로 그리는 거예요. 직사각형을 바로 그리는 건데 첫 번째 점 찍고 그 다음 우측이 플러스 위가 플러스잖아요, 그쵸? 그래서 골뱅이 40에 80짜리 이렇게 그려지는 거죠. 이렇게 얘를 위치시키면 되겠죠.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안쪽에 있는 선이 520 엔터. 자, 그럼 얘를 복사하면 되겠죠. 반대쪽으로 카피 넘어갈게요. 쭉. 자, 그리고 요거 굳이 복사하실 필요 없이 옵셋 80. 옵셋이 훨씬 편합니다. 왜냐하면 기준점을 찍지 않아도 되니까. 내가 신경 써가지고 마우스 클릭을 해서 어디로 또 마우스 클릭을 하고 이런 과정이 그냥 귀찮은 거거든요. 이런 걸 안 해도 되니까. 자, 그 다음에 중심을 기준으로 가선을 지금 그려 나가야 되네요. 나중에 지울선입니다. 지울선이니까 이렇게 한번 그려볼게요.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십자의 가선을 그리고, 자, 가선에서부터 20만큼 띈 게 어떤 유리의 끝으로 되어 있네요. 옵셋 20. 그쵸? 여기서부터 유리가 시작된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지금 유리의 두께가 20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럼 다시 옵셋 20. 됐죠? 자, 그러면 사실 이제 여러분들이 얘를 잘라가지고 무슨 말이냐, 트림을 시켜서 이렇게 자르고 뭐 이렇게 자르고 얘 지우고 이렇게 자르고 해서 이거 완성시켜도 되지만 이 끝에 또 닫아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죠. 습관적으로 이렇게 중첩이 돼도. 그 다음에 얘를 조인, 조인 항상 시켜주십시오. 닫아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되는데, 아까 렉탱글 기능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게, 저는 항상 이제 도면을 빠르고 정확하게 그리는 방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고 있는 거잖아요. 자, 지금 가상의 어떤 그리드 시스템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 노트 같은 데 보면 이제 뒤에 십자선 있는 노트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직교를 그리기가 쉽잖아요. 사각형을 그리기가. 그래서 렉탱글 명령을 하시고 그냥 여기다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사각형을 한 번 더 그려주시면, 클릭 한번 해볼게요. 사각형이 그려졌죠. 그쵸? 그려졌죠. 그래서 필요 없는 선들은 지워버리면 그려진 개체만 남으니까. 됐죠? 자, 얘는 반대편으로 넘어가면 되는데 기준을 잡기가 어렵다. 두 번에 이동시키시면 돼요. 자, 반대편으로 가고, 그리고 얘가 아래쪽으로 가야겠죠? 무브를 두 번 하면 되는 거죠. 항상 기준을 잡을 수 있는 어떤 위치를, 기준점을 정확하게 찍어가지고
뭐 이동 이동 이런 식으로 가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이 쭉 해보시는데, 해보시는데, 어, 그림의 그 크기와 양으로 보면 좀 많아요. 양으로 보면 좀 많은데, 항상 그 특히나 지금 오늘 배운 명령어들 있잖아요. offset, trim, extend, 그 다음에 뭐 join 이렇게 복합적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여러 개의 명령어를 같이 사용을 해야 되는 이 명령어들은 무조건 많이 많이 그리고 많이 많이 연습할수록 실력이 늡니다. 당연하겠죠. 예. 그래서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뭘 클릭했어야 됐지? 뭐 어떤 순서였지? 라는 거를 모르고 무의식적으로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게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거보다 훨씬 많은 도면을 그려보시는 게 좋은데 일단 수업 시간에 제공해 드리는 거는 반드시 다 따라서 그려보시고 추가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려보고 싶다라고 하시면 어떤 치수가 나와 있는 도면들은 인터넷상에 굉장히 많이 올라와 있거든요. 예, 막 복잡한 도면 아니더라도 많이 올라와 있으니까 따라 그려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고 그 다음에 지금 또 설계 진행하고 계시잖아요. 예, 설계하실 때 슬슬 이제 캐드를 이용해 가지고 도면을 그려보시면 무조건 많이 쓸수록 많이 실력이 늘고 익숙하게 되니까 예, 무조건 잘 사용을 해 보십시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